이게 뭐지? 네. 그래서 에타 인베리언트 사흘째인데 에타 인베리언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떤 데서 시작을 하냐 하면 무언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준 다음에 람다가 양인애와 람다가 음인아이들 사이에 무언가의 차이, 요게 사실은 이제 에타 인베리언트가 캡처를 하는 애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요 놈이 디락 스피너에 대해서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디멘전이 2분인 경우하고 디멘전이 5두인 경우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달랐냐 하면 디멘전이 2분인 경우는 카이랄러티 오퍼레이터라는 게 존재해서 이 스피너 스페이스를 두 쪽을 내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는. 오드에서는 요걸 조금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야겠다. 감마가 두 쪽이 나서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2분 디멘전에서의 상황이고, 오드 디멘전에서는 여기에도 사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거를 스피너 처음 배울 때 캐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현우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이틀 전에 질문하셨던 거하고도 또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논 트리비얼 매트릭스는 안 나와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앞에 있는 사인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1일 수는 있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4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4 컴포넌트 페르미온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이게 감마고 요게 F사이면은. 근데 3차원으로 내려가면은 이 디락 스피너의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3차원으로 내려갈 때 제가 초이스가 있어요. 요 스피너를 들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요거를 없애버리고서 혹은 요거를 들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를 했느냐에 따라서 3차원 센스에서의 내추럴한 감마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스피너가 딱 하나만 있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차원 감마는 어떻게 만드는 걸 거냐 하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의 i를 곱해서 만드는 걸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i를 곱하면은 1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시그마 1을 내가 대신 마이너스 시그마 1으로 쓰겠다. 시그마 i를. 그럼 이거 뒤집히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스피너가 공존을 할 때는 상대적인 카이랄러티, 그러니까 2분 차원에서 이런 센스에서 카이랄러티는 아니지만은 같지 않은 두 가지 스피너로 우리가 사실은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현우 교수님께서 이틀 전에 마지막에 질문을 하셨을 때 4차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이렇게 얇은 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페르미온과 여기에 있는 페르미온을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정확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3차원으로 리스트릭트를 해버리면 에타 인베리언트의 코에피션트가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요 카이랄러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에타 인베리언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에타 인베리언트가 사용되는 또 다른 피직스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모티베이트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저는 디스크리트 게이지 아노말리라고 부를게요. 디스크리트 게이지 아노말리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유니버설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혹은 하이에너지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글로벌이 마치 글로벌 시메트리에 관련된 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30,
40년, 벌써 한 40년 됐네요. 40년쯤 전에 위튼이 역시 발견을 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4차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4차원인데 어떤 띠어리를 할 거냐 하면은 이런 띠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디락인 경우에 푸사이가 우리가 그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푸사이가 4컴포넌트 컬럼 벡터일 때 우리가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듯이 키네틱 텀에 관한 한 사실은 반만 있어도 저 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들이 포지티브 카이랄러티인 애들만 놓고서 얘들의 패스 인테그랄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거를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써놓으면 아까 제가 감마 뮤, 디 뮤를 요렇게 되는 베이시스에서 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게 다이아고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시그마 뮤, 디 뮤, 시그마 뮤 바, 디 뮤 이렇게 쓸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런 베이시스에서는 감마 매트릭스의 1, 2, 3 컴포넌트는 내추럴리 시그마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로 주어지고 시그마 4는 0, i,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체로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인데 그거가 제가 스피너를 전부 안 쓰고 절반만 쓰겠다 그러면은 옵 다이고널에 앉아 있어요. 이 오퍼레이터가. 즉 요 놈이 여기에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리스트릭트를 해버리면 감마 뮤, 디 뮤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될 리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 매트릭스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아마 이성재 교수께서 디락 오퍼레이터가 허미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야. 정확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애냐 하면은 포지티브 카이랄러티 스피너들이 살고 있는 스페이스가 있고 네거티브 카이랄러티 스피너가 살고 있는 스페이스들이 있으면은 이 두 스페이스 사이를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쓸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제가 아이겐밸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뭐는 할 수 있냐면 2번 하면 돼. 왜냐하면 갔다가 돌아오면 되니까. 그럼 요거를 스퀘어를 한 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일 거예요. 제가 어제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제가 스퀘어를 여기 썼던 이유가 그래서 쓴 거예요. 훨씬 더 내추럴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내추럴이고 뭐고 간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셀프 어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저기 저렇게 내가 써놨거든. 그리고 실제로 자연에는 저런 카이랄 스피너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렉트론도 저런 애들이고 뉴트리노가 특히 저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트리노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요렇게 쓸 수밖에 없는 컴포넌트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레프트 무빙 뉴트리노는 있지만 라이트 무빙 뉴트리노는 우리가 찾은 적이 없거든요. 자연에서. 뭐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질량이 완전히 다른 따로 노는 애들일 거란 말이에요. 따로 써야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것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것이.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계산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이게 셀프 어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아니니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없고 따라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됐죠?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카이랄 스피너의 액트를 할 때 얘는 어조인트 오퍼레이터예요. 왜냐하면은 갔다가 오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쓸 수 있냐면은 이 말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겐밸류 람다 스퀘어의 셋은 정의가 잘 되는데 아이겐밸류로서 람다들은 이 상황에선 정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람다 스퀘어를 다 곱한 다음에 즉 요거의 스퀘어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퀘어 루트 처음 배울 때 이거 배우잖아. 어떤 양수의 스퀘어 루트는 답이 두 가지잖아요. 4의 스퀘어 루트는 2가 아니고 2 혹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정해줄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패스 인테그랄이라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리와 맞게 정할 것들이 계속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하는 well-defined 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픽처에서 맞아야 되잖아. 존재할 거냐는 거지. 이걸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게 4차원 같은 경우에 2분 차원인 경우에 우리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디락에서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가능해요. 그렇죠? 디락에서는 셀프 어조인트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질이 있었냐 하면은 주어진 아이겐벡터에다가 감마를 곱해주면 즉 카이랄러티를 오퍼레이터를 곱해주면 걔는 아이겐밸류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양수에 그러니까 0이 아닌 아이겐밸류가 있으면은 걔는 항상 마이너스 of itself 아이겐밸류가 어딘가는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거 만드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준 이런 게 있었으면은 감마가 하는 일은 뭐냐면 플러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람다가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로 모드 일단 잊어먹고 제로 모드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뭐 번들을 아주 트리비얼한 번들을 주면 일반적으로 제로 모드가 없을 건데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람다 스퀘어를 다 곱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했거든. 근데 이쪽에서 보면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람다가 있으면 마이너스 람다가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양의 람다에 대해서 다 곱하면 얼추 요거의 스퀘어 루트가 나올 거예요. 얼추가 아니라 다 나오지. up to sign. 그치?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처음에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세팅을 할 때는 바일 스피너를 하지 말고 디락 스피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정의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아이겐밸류 여기가 0이면은 람다가 있으면 마이너스 람다 있고 람다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항상 페어니까. 그러면은 얘들만 곱하자고요. 그거 하는 거나 전부 다 곱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아이겐밸류 셋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라고 쓰면 안 되지만 바일인 경우에 디락의 아이겐밸류를
곱하는데 다 곱하는 게 아니라 양의 수인 절반만 곱하자는 거예요. 그럼 요거보단 조금 나아 보여요. 처음부터 내가 양인 것, 음이 아닌 애들만 다 곱했으니까 쌓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마 이걸 거예요. 사인 앰비규어티를 픽스를 했거든. 근데 정말 픽스를 한 게 맞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냐면 요 디락 오퍼레이터가 무언가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S라는. 그냥 디락 오퍼레이터에 있는 게이지 필드 혹은 뭐 저 안에 들어가는 지오메트리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컨티뉴어스한 데포메이션을 하는 건데 컨티뉴어스한 데포메이션을 하면은 이 람다들도 S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determinant of id slash by는 by definition 포지티브 람다를 어디에서 주어진 S에서 다 곱하는 거다라고 프리스크리션을 내가 줬는데 오퍼레이터를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은 아이겐밸류가 조금씩 바뀔 거 아니야? 파라미터 해밀토니안이 바뀌니까 아이겐밸류가 조금씩 바뀌겠죠. 람다 1이었던 게 여기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람다 1이었던 람다 2였던 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건 뭐냐 하면 제로를 기준으로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안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스무드 데포메이션을 했더니 얘는 여기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갔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얘는 여기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갔겠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맘대로 막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거든. 게이지 필드 이건 혹은 지오메트리건.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어떤 뭐 특별한 데 가면 아이겐밸류 두 개가 같은 자리에 두 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디제너레이트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면은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슨 일이 가능하냐 하면 이런 거 말고 이런 일이 가능해질 거예요. 아이겐밸류 중에 어떤 놈이 제로를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저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 패스 인테그랄은 무조건 어널리틱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시작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런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파라미터를 천천히 바꾸면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어널리틱 펑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0이 나온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는 사실은 오비어스해요. 이렇게 따라오다가 0이네? 그러면은 이걸 따라가야 돼? 이걸 따라가야 돼? 이걸 따라갈 거예요. 안 그러면 어널리틱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중에 아이겐밸류가 무한히 많은데 제일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밑에 있을 필요도 없지만 한 놈이 사인을 뒤집은 거예요. 사인이 생겨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디락 오퍼레이터하고 요 디락 오퍼레이터가 다른 거면은 데포메이션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디터미넌트가 음수가 됐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디터미넌트는 처음부터 사인이 좀 앰비규어스 했던 놈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디락 오퍼레이터를 쭉 데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S가 1에서 S가 1까지 데폼을 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아이겐밸류 하나가 제로를 이렇게 크로스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디터미넌트가 양수였으면 여기서의 디터미넌트는 음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게이지 트랜스폼은 어떤 거냐 하면은 웨이브 펑션에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고 오퍼레이터에 그걸 카운터 액트 하는 애를 하면은 이거에 요거를 제가 D'이라고 그러고 얘가 제가 P'이라고 그러면은 아이겐밸류 셋이 달라질 수가 없죠. 게이지 시메트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이지 앰비규어티거든. 게이지 시메트리가 아니고 아이겐밸류가 바뀔 리가 없어요. 이런 짓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것이고. 근데 간혹가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요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ds equal 0를 게이지 트랜스폼한 그 오퍼레이터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오퍼레이터 안에는 필드 스트렝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게이지 필드 자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면 오퍼레이터의 모양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게이지 필드를 쉬프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래서 여기 오퍼레이터가 모양이 다를 거예요. 요거를 원래 오퍼레이터에 비해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s equal 0에다가 원래 오퍼레이터를 놓고 여기다가 저 게이지 트랜스폼한 오퍼레이터를 놓을게요. 그 다음에 중간을 아비트러리 데포메이션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게이지 트랜스폼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아비트러리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 A가 있고 펑션 B가 있으면은 그거의 데포메이션 우리가 항상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와 G가 있으면 T 타임스 S 타임스 F 1 빼기 S 타임스 G 하면 둘 사이를 인터폴레이트 하는 거죠. 똑같은 짓을 이 오퍼레이터에다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자, 요때의 아이겐밸류 셋과 요때의 아이겐밸류 셋은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퍼레이터와 여기 오퍼레이터는 게이지 트랜스폼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겐밸류 셋이 달라질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일은 가능하냐 하면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1이었는데 요 놈이 올라가서 람다 1이 되고 요 놈이 내려가서 마이너스 람다 1이 되는 일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디터미넌트는 똑같은 디터미넌트야. 똑같은 포지티브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포지티브 아이겐밸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로 천천히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뀌다가 어느 순간에 0을 지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널리틱 하려면은 얘를 처음에 프로덕트에 집어넣기로 제가 정했으면 가다가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로 내려가는 것밖에 초이스가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파티션 펑션이 사인이 뒤집혔어요. 이러기 시작하면 어떤 피지컬 스테이트를 집어넣어도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일단 파티션 펑션이 뒤집혔다는 얘기 하기 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게이지 시메트리는 앰비규어티예요. 그렇죠? 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특히 패스 인테그랄에서는 모든 가능한 게이지 트랜스폼에 대해서 다 더해야 돼요.
더한 다음에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인피니티 앰비규어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이지 트랜스폼 신경 안 쓰고 다 패스 인테그럴을 해버린 다음에 그 중에 게이지 트랜스폼으로 연결된 것들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볼륨 팩터를.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중간에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모든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썸을 해야 되거든. 그 얘기는 요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도 집어넣고 요 컨피규레이션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냥 대충 쓰면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근데 얘는 뭐냐 하면은 이만큼이거든. 0이 돼요. 파티션 펑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오브저버블을 집어넣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티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들여다봤더니 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 글로벌한 내가 스몰 데포메이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려면은. 그래서 U가 어떤 애냐 하면은 R4에서 게이지 그룹 G로 매핑을 한 게 내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일 텐데, 그렇죠? 왜냐? U는 XI들의 함수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U가 컨트랙터블 안 하다. 이 맵의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호모토피라는 말을 쓰죠. 그거를 매저하는 것이 네 번째 호모토피 그룹이고 이 네 번째 호모토피 그룹이 0이 아니면 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이지 그룹 중에 이놈이 0이 아닌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SPK 혹은 뭐 USP2K라고 부르기도 하는 심플렉틱 그룹의 경우에는 Z2인 것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런 논 트리비얼한 게이지 트랜, 요 Z2의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글로벌하게 트위스트가 되어 있는 게이지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 USP에 대해서, 요 SP에 대해서 프사이가 펀더멘털이면 펀더멘털 레프레젠테이션에 있으면 혹은 디파이닝 레프레젠테이션에 있으면은 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SPK 게이지 티어리에다가 하나의 바일 스피너를 펀더멘털 레프레젠테이션에 집어넣은 거를 패스 인테그럴을 하려고 하면 이 일이 생겨요. 근데 두 개가 있으면 문제가 사라져. 왜냐하면은 두 카피가 있으니까 각각이 사인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SP 티어리, 4차원 SP 티어리에는 펀더멘털 레프레젠테이션 있는 바일 스피너를 오드계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2분계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레프레젠테이션별로 이 사인을 계산하는 포뮬라들이 존재를 해요. 80년대 여러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계산들을 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에타 인베리언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사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럼 정확히 이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다시 그 문제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의 답이 또 에타 인베리언트예요. 이번에는 에타 인베리언트가 4차원의 에타 인베리언트가 아니라 어떤 5차원에서의 에타 인베리언트예요. 4차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스토리가 알고 봤더니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 나오는 스토리와 어플리케이션은 다르지만 산수가 똑같아. 그래서 그 산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는, 요 사인 문제는
이게 0이 되는 걸 떠나서 게이지 시메트리, 게이지 로테이션은 앰비규어티기 때문에 앰비규어스한 거를 했다고 해서 트랜스폼을 했다고 해서 뭔가 피지컬한 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0이 되는 거는 둘째 치고 그냥 인컨시스턴트한 거야. 저런 게이지 티어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패스 인테그랄을.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밀토니안 사이드에서는 그럼 또 어떻게 쇼업을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있어요. 80년대 위튼이 이거에 관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아. 뭔가가 안 맞는 데들이 있어.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참고로 이제 위튼이 이거를 82년, 84년 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거를 스트링 티어리에서 나오는 모든 티어리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기는 4차원뿐만이 아니라 10차원인들이 나오니까 전부 다 컨시스턴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 티어리는. 굉장히 언유주얼한 거거든 사실은. 그 수학을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요. 스트링 티어리가 갖고 있는 미라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자, 그러면은 어디를 없앨까요? 이걸 없앱시다.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을 거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접어둡시다. 요거 가려면 1시간은 있어야 최소한 될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노트에는 있으니까. 에타 인베리언트 얘기를 하려다가. 요거 보면, 그러니까 요게 에타 인베리언트와 무언가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겐밸류의 사인을 신경을 써요, 얘가. 그쵸? 에타 인베리언트는 아이겐밸류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디스페러티였잖아요. 뭔가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할 때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거냐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매니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리얼 샘플에서야 당연히 이건데, 그렇죠? 박스 덩어리일 테니까 그렇게 그리지 말고 요거를 제가 M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얘는 D 플러스 1차원에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저거를 뭐라고 했지? 아니다. 제가 그 노테이션을 이렇게 안 썼네요. 이걸 X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얘는 바운더리가 있는 오픈 매니폴드예요. 그거의 바운더리를 M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노테이션으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였다. 그럼 얘는 서클이 되겠죠. 이게 큐브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사면체가 되겠지. 그런 거지. 큐브가 안까지 다 있는 게 큐브죠. 여기서 또 페르미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페르미온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의 디락 페르미온을 할 거예요. 벌크에서의. 그래서 요게 4차원이었으면 4컴포넌트일 것이고, 그치? 이게 5차원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5차원에도 4컴포넌트인 거죠. 이게 3차원이면 2컴포넌트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디락 페르미온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어제 이런 상황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쪽 방향을 어제하고 비슷하게 X라고 쓰면 감마 매트릭스 중에 이쪽 방향 매트릭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운더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웃워드 노멀 디렉션의 감마 매트릭스에서 요 감마는 요 바운더리 매니폴드의 감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벌크의 감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안 쓰는 그 감마 하나 남는 거 걔예요. 그래서 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스템이 허미션이려면 지금 디락으로 돌아왔으니까 허미션 얘기할 수 있어요. 허미션이려면 요 아웃 오브 더 노멀에 대한 이런 카이랄러티 컨디션, 여기서 카이랄러티라는 요거의 카이랄러티란 말이 아니라 요것도 스퀘어를 하면 1이 되는 매트릭스니까 아이겐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매트릭스에 대한 카이랄러티를 둘 중에 하나를 추주하면 대충 제대로 된 다이나믹스가 나온다. 이게 노이만을 추주하느냐 드릴레를 추주하느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를 정하기로 합시다. 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하면은 요 위에서의 인덱스 디어렘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스가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가 디파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툴이 하나 없어지는 거지 디어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덱스 디어렘은 APS는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여기다가 세마이 인피니트 실린더를 수학적으로 붙여놓고 그 익스텐디드 스페이스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APS 바운더리 컨디션.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디파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바꿔버린 거야. 자, 근데 요게 되게 재밌는 놈이에요. 디락을 하는데 그래서 x d 플러스 1에서 디락을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주로 질량이 없는 이런 액션을 썼었어요. 근데 디락이기 때문에 질량 쓰는 게 일이 아니야.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에서 주로 살았냐 하면 감마가 1, 마이너스 1인 데서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운더리가 있을 때는 이게 좋은 애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특히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다른 베이시스를 쓸게요. 어떤 베이시스냐면 감마 x가 1, 0, 0, 마이너스 1인. 제가 유니터리 로테이션 하면은 감마 중에 하나는 항상 저꼴로 만들 수가 있거든. 스퀘어가 1이고 저거하고 다른 감마들이 안타이 커뮤트 하도록 다른 감마들을 조정을 하면 되거든. 이게 아마 우리가 디락 이퀘이션을 입자 쪽에서 배웠을 때 보통 알파라고 부르는 개일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다. 자, 이 상황에서 저 디락 오퍼레이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써지냐면 라운드 x 플러스 dm d라고 부를게요. d는 감마 x, 감마 뮤, d 뮤예요. 그리고 요 놈이 허미션이에요. 허미션이 되는 이유는 여기 i가 있으면 허미션이잖아요. 여기 i하고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미션이 돼요. 왜냐하면 감마 x, 감마 뮤의 컨주게이트는 감마 x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유클리디안 시그네처에서는 이놈들이 각각 허미션이고 그래서 마치 이 자리에 i가 있었으면 생겼을 사인 플립이 생기기 때문에 요게 허미션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또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만들어 주겠지. 자, 그러면은 저기 있는 아까 저거를 갖다 쓰면은 d 플러스 1 플러스 im은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근데 어떤 리밋을 생각을 하고 싶냐 하면은 요 질량이 굉장히 커지는 리밋을 생각을 할게요. 조금 있으면 왜 제가 그거를 굳이 하는지가 보일 텐데 하여튼 굉장히 큰 값이에요. 무한대로 아직은 보내지 마는데 한 10억 뭐 어쩌고 저쩌고 10억 10GB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모드 익스펜션을 해야 제가 패스 인테그랄을 할 텐데 요 놈의 아이겐 밸류는 조금 작은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m 자체보다 충분히 작은 아이겐 모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요거를 무시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의 디라그 이퀘이션은 뭐냐 하면 디라그 이퀘이션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디라그 이퀘이션일 텐데 그러니까 모드 익스펜션을 할 때는 제가 이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모드 익스펜션 할 때 이거 한다고 그러면 되나? 아니지. 내가 민콥스키에 가서 온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푼다 그러면 이걸 푸는 걸 거야. 그렇죠? 뭐 사실 결과적으로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기에 있던 저거를 갖다 쓰면은 감마 x, 라운드 x, 그 다음에 이 슬라이스 여기에서의 디락 오퍼레이터처럼 생기네 더하기 im 사인은 이런 게 나올 거야. 근데 제가 얘를 당분간 무시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굉장히 키울 리밋으로 갈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은 요게 충분히 작으면 대충 이퀘이션이 어떤 모양이 될 거냐 하면 모드들이 익스펜드가 될 때 이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할 거예요. 물론 요게 오른쪽으로 가서 작은 컨트리뷰션을 줄 텐데 대세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러면 요 놈의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니어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m이니까 솔루션은 엑스포넨셜이에요. 그래서 psi는 두 가지 종류의 솔루션이 있는데 하나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mx 요런 놈일 거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역시 감마 x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요런 게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x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좀 길다고 생각을 하면 모드 한 놈은 즉 감마 x에 대해서 카이라란 위에 있는 애는 엑스포넨셜리 작아지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쪽 웨이브 펑션은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되는 애야. 요 놈은 거꾸로예요. 엑스포넨셜리 커져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이 볼륨이 파이나이트 하면은 우리가 항상 웨이브 펑션을 노멀라이즈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요 바운더리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놈이 여기서 나와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웨이브 펑션 자체가 바운더리에 로컬라이즈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모드가 있는데 네가티브 감마 x 카이랄라티 모드는 웨이브 펑션에 로컬라이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열심히 사는 스피너들이 있어요. 얘들은 D 플러스 1차원을 다 오가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걔들의 아이겐밸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어떤 모드가 존재를 하냐 하면 요 바운더리에만 있는 애들이 존재해. 언제? m이 굉장히 커지면. 그렇죠? 바운더리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바운더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엑스포넨셜리 줄어들어요. 웨이브 펑션 자체가.
그 얘기가 바운더리에 로컬라이즈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지네릭한 모드들이 있고 요 XD에 사는 특이하게도 원래 D 플러스 1차원 디락 이퀘이션을 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요 D 차원에 MD에 사는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급격하게 엑스포넨셜 댐핑이 돼서 벌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드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모드가 아니라 사실은 D-디멘저널 스피너가 되겠지. 근데 그 D-디멘저널 스피너는 이 4개의 컴포넌트를 다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 절반만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4차원이었으면 얘 입장에서는 어떤 카이랄러티를 갖는 우리가 보통 엔타이 카이랄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마 X의 카이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절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패스 인테그랄을 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전체에 사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 할 때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요 다시 I예요. 매스 앞에 붙어 있는. 제가 며칠 전에 얘가 허미션인데 이 오퍼레이터에서 매스 텀이 허미션 피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이런지는 특히 스피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면은 한번 스스로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요게 I가 있었기 때문에 exponentially small, exponential large가 나왔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었으면 오실레이토리가 그냥 2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는 I가 있어야만 되는 애예요. 허미션이 아니에요. 디락 오퍼레이터가. 자, 이 패스 인테그랄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부분의 모드는 뭐라고 제가 쓸까? XD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대부분의 모드들은 바운더리에 잘 안 가는 애들이에요. 요 안쪽에서 지들끼리 노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걔들을 그냥 똑같은 노테이션으로 쓸게요. 뭐 별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들 말고 봤더니 어떤 모드들이 존재하면 여기에만 사는 애들이 따로 존재를 해. 그러면 걔들도 모드니까 지들끼리의 DM이라고 했죠. 지들끼리의 패스 인테그럴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매스를 여기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매스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여러분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생각이 나야 돼. 4차원의 굉장히 매스가 큰 디락 페르미온을 패스 인테그럴을 했더니 4차원 피스가 나오고 바운더리 피스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바운더리 피스를 봤더니 3차원 디락 페르미, 매슬리스 디락 페르미온의 패스 인테그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에타가 3차원에서 나올 때 그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근데 이거 보고서 야 신난다 저거 에타 인베리언트구나 3차원에 바운더리에. 그럼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게 나올 거예요. 자, 요거를 요 세팅에서 계산하는 게 사실은 조금 테크니컬 그러니까 그냥 양자역학을 사실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됐던 거 작년에야 이게 이제 됐던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4차원 계산의 일부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4차원에 있는 특별한 스테이트 두 개의 오버랩으로 주어지고요. 이너 프로덕트로. 이 계산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여러 스텝을 거쳐야 돼. 근데 요거는 쉬워. 왜 쉽냐 하면 그냥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거든, 다시. 왜냐하면 얘는 최소한 얘는 허미션이니까 요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또 똑같은 패스 인테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만 당분간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퀘스천 마크로 놔두고 요거는 디라이브 제가 안 할 거예요. 노트에는 있는데 여기서 할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요 전체가 물론 D 플러스 1차원에서의 파티션 펑션인데 제가 요것만 일단 들여다볼게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X가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 잠깐 까먹으면 그리고 요게 허미션이 되도록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았거든. 여기다 저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또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있네. 그러면은 요 파트를 내가 뭐라 그러지? 요 파트를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쓴 게 없네요. 노테이션이. A라고 그럴게요, 그냥. A는 다시 프로덕트 오브 람다 플러스 IM일 거예요. 람다는 뭐? 요거의 아이겐밸류. 요 디락 오퍼레이터에.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파울리 빌라스 레귤러라이제이션 밖에 없고 그 얘기는 이런 거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A의 앱솔루트 밸류가 하나 나올 거고 어제와 똑같은 계산에 의해서 페이즈가 하나 나오는데 그 페이즈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2분의 파이 I 에타 인베리언트가 나오는데 레귤레이터인 MSIN이 컨트리뷰션을 하나 주고 피지컬 매스인 요놈이 또 사인을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면 합쳐지고 둘 다 얘가 그러니까 요 매스텀이 양이고 요 매스텀이 음인 지금은 제가 그거를 예상을 하고 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냐 하면 3차원에서 제가 천사이먼 티어리의 코에피션트가 레벨이 그냥 메슬리스 디락페르면 하나 있으면 2분의 1인데 그렇죠? 메스를 넣기 시작하면 그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1이 되도록 레귤레이터를 정한 거야. 내 손으로. 그래서 2배가 나왔어요. 3차원에서 기본으로 보던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배가 나왔고 얘는 그리고 어디에 에타 인베리언트냐 하면 얘의 에타 인베리언트예요. 요거 보고 제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 봤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M의 에타 인베리언트가 나올 걸 기대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야. 이놈의 에타 인베리언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놈의 에타 인베리언트가 나와요.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EM과 EM의 요 피지컬 M과 레귤레이터 M의 레이쇼가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익스프레션일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M은 무한대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로 이게 갈 건데 거기서는 왜 그거를 하는 거냐 하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뭐냐 하면 벌크가 갭이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벌크에는 돌아다니는 애가 없는 시스템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미온이 있었어도 페르미온의 갭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저 위에 가 있는 애들이에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그래서 M이 무한대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근데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떻게 제가 보내려고 하냐 하면 이거는 100% 산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 사이즈하고 얘 사이즈를 내가 그냥 맞춰버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매스매티컬 그냥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은 아니거든. 그건 나중에 올 얘기고 그냥 매스매티컬 아티팩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뭐를 기억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 저 상황을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가고 싶으면은 사실은 요게 4차원이고 바운더리가 4차원이고 요게 5차원인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운더리에 4차원 바일 스피너, 투 컴포넌트 스피너가 있으면 여기 5차원의 디락이 나오는 4 컴포넌트 디락이 나오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요게 조금 더 매스매티컬한 오브젝트가 될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요거의 모듈러스와 요거의 모듈러스가 같으니까 M은 동시에 무한대로 보내는 짓을 해버리면 요 놈이 사라질 거예요. 깔끔해지죠?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사실은 페이즈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데 그냥 A 끌고 다니기 귀찮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뭐가 나왔냐 하면 그렇게 하면은 exponential I pi 에타 무엇의 에타? D 플러스 1의 에타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다 쓰면 되겠다. 요 바운더리 파트를 계산을 하면 D 차원에 있는 바운더리에 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디락 페르미온의 패스 인테그랄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서는 요거는 또 다시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요게 3차원이었으면 디락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될 것이고 요게 4차원이었으면은 아까 우리가 걱정하던 저 바일 페르미온과 관련된 바운더리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가 4차원이었으면 저거와 비슷한 걱정을 해야 돼. 파티션 펑션의 사인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세팅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냐 하면 요 파트에 제가 포멀리 마치 인디펜던트 패스 인테그를 하는 거를 써놨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 D 플러스 1차원의 퀀텀 미케닉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퀀텀 미케닉스의 두 가지 어떤 특별한 웨이브 펑션이 있는데 그 두 웨이브 펑션의 이너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그거를 요 리밋 에서 계산을 하면 어떤 희한한 일이 생기냐 하면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제가 쓰지만 실제로 패스 인테그럴을 하는 게 아니에요. D 플러스 1차원 양자역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바운더리에 살고 있는 페르미온들로부터 만들어진 컨트리뷰션, 멀티플리커티브 컨트리뷰션을 쓰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먹고 이 노테이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타 인베리언트 계산했을 때 했을 그 바운더리 인테그랄이 나올 거예요. 파트 인테그랄이.
그거의 절대값이 돼버려요. 여기에는 에타 인베리언트 혹은 저런 사인들이 나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인 이슈가 다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M이 그냥 자기 혼자 있었으면은 분명히 사인 이슈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 세팅에다 집어넣고 이 페르미온은 사실은 더 큰 페르미온의 특별한 바운더리 모드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파트에는 사인 앰비규어티가 사라지고 그 있었을 사인 앰비규어티가 다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조금 다른 형태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전체 파티션 펑션을 ZD 플러스 1이라고 부르면 바운더리에서의 파티션 펑션에 바운더리 모드만 있는 거라고 상상을 하고 했었을 그 파티션 펑션의 앱솔루트 밸류가 나오고 페이지가 이만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 문제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는 건지. 여기서 시작을 안 했어요. 이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끝낼 건데 요 놈이 4차원이고 요 놈이 5차원 경우로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4차원 매니폴드에다가 바이페르미언을 올려놓고 그거에 패스 인테그랄을 하면 그놈이 요 앱솔루트 밸류 안에 있는 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사인이 앰비규어스 했어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 이렇게 무대뽀로 이걸 붙일 수는 없잖아. 앱솔루트 밸류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티션 펑션이 어널리틱 안 하고 그 얘기는 파티션 펑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내 계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ZD는 잘 모르겠어. 사인이 이상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페르미온만 인테그레이트 한 거예요. 게이지 필드 아직 인테그레이트 안 했어요. 제가 게이지 필드까지 인테그레이트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얘가 그 다른 쪽에 있던 애의 사인 뒤집힌 애에 의해서 완전히 캔슬이 돼버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게이지 필드 패스 인테그랄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르미온만 패스 인테그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이지 필드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요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거를 게이지 트랜스폼을 했더니 사인이 뒤집히는 일이 생긴다야.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 어널리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거를 여기로 보내는 거야. 요 놈이 사실은 요거에서 나온 요 앱솔루트 밸류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파티션 펑션은 얘가 아니고 얘란 얘기야.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 정확히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라 원래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었는데 패스 인테그랄이 정의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사실은 이 글로벌 그러니까 아노말리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를 바운더리로 가지는 어떤 아비트러리 XD 플러스 1을 인벤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정의하는 대신 이거를 정의하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앰비규어티는 없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파티션 펑션이라는 걸 정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실은 이 M을 무한대로 보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모드들을 다 갭아웃을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페르미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이나믹스, 로우 에너지 다이나믹스에 들어올 리가 없어. 남은 거는 여기에 로컬라이즈 됐던 그 바운더리 페르미온만 남은 거예요. 다이나미컬하게 남은 건. 역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야. D디멘전의 바일 페르미온의 패스 인테그랄을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유니크할 리가 없어. 얘는 매스매티컬 익스텐션이거든. 정의를 잘 하기 위한. 그래서 X를 할 수도 있는데 X 프라임 D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바운더리를 가지는. 그러면 그거를 하면 다른 애가 나올 거예요. 이런 또 문제가 돼. 얘하고 얘가 같은 답을 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X를 두 가지를 트라이를 해봤는데 첫 번째 X는 이 에타를 줬고 다른 X는 다른 에타를 줘버렸어. 그럼 또다시 페이즈 앰비규티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더 나빠. 사인도 아니고 일반적인 페이즈 앰비규티야. 인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게 말이 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 페르미온, 바운더리에 있던 페르미온을 제대로 정의를 할 수 있으려면 necessary condition이 뭐냐 하면은 이 에타와 저 에타가 구분이 안 돼야 돼요. 조금 더 정확히는 GD 플러스 1의 페이즈와 GD 플러스 1의 페이즈가 이렇게 하면 페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놈이 없어져야 돼. 그렇죠? 같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GD 스퀘어의 exponential I pi x pi 에타 x 빼기 에타 x 프라임이에요. 왜냐하면은 두 개를 하나는 내가 스퀘어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m을 두고 한쪽에다가 x를 만들고 다른 쪽에다가 x 프라임을 붙이는데 이렇게 두 개를 붙이려면 오리엔테이션을 뒤집어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마이너스 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에타 인베리언트는 오리엔테이션을 뒤집으면 사인이 뒤집히는 애였어. 원래부터.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 하면 이 전체,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은 x라는 매니폴드에다가 마이너스 x라는 매니폴드를 붙였잖아요. 전체 매니폴드가 나오죠. 이 전체 매니폴드를 제가 y라고 부르면 이 전체 매니폴드의 에타예요. 근데 이 전체 매니폴드는 바운더리가 똑같은 애를 한쪽을 바운더리 오리엔테이션을 뒤집어서 붙여버렸으니까 바운더리가 사라진 애예요. closed manifold예요. closed D 플러스 1 manifold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정확히는 얘 곱하기 파이 곱하기 i를 엑스포넨시에이트한 요 페이즈가 어떤 y에 대해서도 1이면 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매니폴드 y에 대해서 저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일이 생기면 아까 생겼던 이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노말리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리고러스하게 익스프레스하는,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또 뭔 상관이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D 플러스 1을 4라고 하고 D는 3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D락이 있을 거고 이쪽에서는 3차원 센스에서 D락이지만 걔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에서의 절반이 내려온 거죠. 이건 4컴포넌트고 이건 2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했더니 이러네. D가 오드일 때는 아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앰비규어티를 없애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얘기를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을 내는 게 낫겠다. 4차원 디락에서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저께군요. 4차원 디락에서의 에타 인베리언트는 조금 뭔가가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2분 차원에서 에타 인베리언트는 뭔가 특별했어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냐면은 에타가 원래 사인 람다들이 합인데 2분 차원에서는 이 감마 카이랄러티 때문에 람다가 있으면 마이너스 람다가 항상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디퍼런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닌 아이겐밸류만 생각을 하면 얘들이 0이에요, 항상. 근데 아까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그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아까 파티션 펑션 에타 인베리언트 벌크에서 에타 인베리언트가 나온다는 얘기 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제가 제로 모드들이 있으면 람다가 0인 애들이 있으면은 걔들이 1만큼을 컨트리뷰션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금방 보이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피지컬 매스하고 레귤레이터 매스들을 동시에 인피니티로 보냈어요. 사인만 반대로 해서. 근데 아이겐밸류가 0인 애들이 있었으면은 얘들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엑스포넨셜 파이 i만큼을 컨트리뷰션을 해요. 그 얘기는 여기에 이 상황에서는 이 디스페러티가 없기 때문에 넘버 오브 제로 모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에타가 4차원에서 2분 차원에서는 넘버 오브 람다 이퀄 제로예요. 일단 사인이야. 기껏해야.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 인덱스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인덱스가 나오는 게 당황스러울 텐데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덱스를 이야기하려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꿔줘야 된다. 인피니트 실린더를 붙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문제가 지가 알아서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길이라는 거는 디멘전 풀이에요. 무언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디멘전 풀 파라미터는 뭐냐면 매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기냐의 문제예요. 근데 매스를 무한대로 보냈네. 그 얘기는 내가 스케일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실린더는 사실상 무한히 긴 실린더가 돼버린 거야. 그 리밋에서는.
그래서 그 리밋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PS 바운더리 컨디션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는 이런 종류의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렇죠? APS는 감마를 가지고 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거의 두 가지 스테이트의 오버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면 요걸로 만들어진 바운더리 퀀텀 스테이트와 요걸로 만들어진 바운더리 퀀텀 스테이트의 오버랩으로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요 중요한 얘기를 말로만 때우고 넘어가네. 이 얘기 자세히 써 있어요. 노트에 보시면. 이 얘기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써 있으니까. 근데 인덱스라는 게 있었어요. 인덱스는 어떤 애들이었냐면 넘버 오브 제로 모드를 카운트를 하는데 감마가 1인 제로 모드를 카운트해서 감마가 마이너스 1인 데서를 빼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n 플러스라고 그러고 n 마이너스라고 그럴게요.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 두 개의 합이야. 그냥 제로 모드의 개수니까. 인티저죠? 근데 파이가 곱해져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를 빼도 답이 안 바뀌어요.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인덱스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에타 인베리언트 이퀄 인덱스는 아니지만 엑스포넨셜 i 파이 에타 인베리언트는 엑스포넨셜 i 파이 인덱스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아티아 파토디 싱어를 왜 했는지가 드디어 나타나요.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아티아 파토디 싱어를 하면 인덱스가 다음과 같은 포뮬러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 안 쓰고 가장 기본적인 거 쓸게요. 어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이건 x고 요거는 m이겠죠. 그러면 저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다 쓸까? 여기다 씁시다. 이게 아마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8파이분의 1 이게 뭐예요? M에서 시작을 해서 M에다가 싱글 투 컴포넌트 디락 페르미온을 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나왔을 그 파티션 펑션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냐 하면 얘는 패러티 바이올레이팅 하죠. 근데 얘가 정말로 원래부터 3차원이었으면은 그냥 패러티 바이올레이팅 디락 스피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컨덴스 매러에서 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 얘들이 무언가의 바운더리에서 나오는 바운더리 모드들이거든. 그리고 그 바운더리 모드들이 그 전체 시스템은 일렉트로다이나믹스와 페르미온 QED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QED는 패러티 바이올레이션이 없거든요. 아노말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실제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얘가 붙어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에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에 해당하냐 하면 우리가 그 QED를 쓸 때 원래 이거를
데이터 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데이터 텀이 happen to be 파이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걸 처음 발견했을 때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이 데이터 앵글이 패러티와 콘시스턴트한 건 0과 파이밖에 없는데 모두 0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파이인 그런 물질이 있느냐 거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파이인 물질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바운더리 페르미온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왜냐? 이 자체로는 인티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패러티 바이올레이팅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인티저였으면은 패러티 바이올레이팅이 아닌데 바운더리가 있음으로 해서 요게 인티저가 더 이상 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코렉트 해주기 위해서 바운더리에 어쩔 수 없이 다이나미컬 페르미온이 생기고 그 다이나미컬 페르미온이 이걸 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3차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야. 실제 피지컬 시스템은 4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야.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뿐이야.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하고 이 스토리가 맞나 잘? 왜냐하면 여기에선 분명히 얘가 앰비규어스해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고 온갖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위튼의 아노말리가 있고 정확히 같은 계산을 가지고 이쪽에 와서는 이거는 원래 D 플러스 원 디멘셔널 프로블럼이니까 이게 옳은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게 피지컬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주가 요거였어요. 피지컬 시스템은 여기 있었고 그게 갖고 있는 이니어런트 사인 프로블럼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얘를 수학적으로 인벤트를 한 거야.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얘는. 이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주객이 바뀌었어요. 리얼리티는 이거야. 이게 있었고 이것 때문에 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x와 x 프라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있나? 육면체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뭐를 상상할 수 있으면 되긴 할 텐데 게이지 필드 컨피규레이션 같은 것들을 아마 안 되겠지? 근데 그건 이제 노나빌리안 가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도 어차피 노나빌리안에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노나빌리안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은 요이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차피 QED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으로 관심 있는 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U1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게이지 필드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오늘 한 스토리가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위튼이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 82년인데 이게 작년에 나온 논문이거든.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이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다이프리드 티어렘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근데 신의 한 수가 뭐였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M과 이 피지컬 매스와 그 레귤레이터 매스를 동시에 인피니티로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처음으로 아마 요네꾸라가 물어봤던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위튼이 붙어가지고 계산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줘서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위튼 요네꾸라 계산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특히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 디스크릿 게이지 아노말리도 그렇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컨퓨징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다 그냥 한 큐에 해결을 해준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던 저쪽에 관심이 있던 토폴로지컬 현상을, 모던한 토폴로지컬 현상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페이퍼예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의 모티베이션만 드리고 계산은 노트를 보시고 노트가 모자라면 가서 알아서 공부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이제 10분 전에 끝낸다는 그렇고 못했네. 질문 하나? 네. 저희 교수님. 박상아 박사.
네, 저 레귤레이터 파울리빌러스 매스를 사인을 손으로 잡은 건가요? 손으로 잡은 거예요. 어제 얘기했듯이 레귤레이터 인디펜던트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일단. 틀린 소리예요. 특히 로컬한 계산, 스캐터링 이럴 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런 글로벌 이슈가 들어오면은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손으로 사인을 초이스하는 뭔가 근거가 뭐였나요? 근거요? 답이 이거를 나오게? 끄집어내기 하는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했듯이 레귤레이터 초이스가 티어리의 초이스예요. 근데 티어리 2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티어리 B를 하면은 현상이 안 나타나면 당연히 티어리 A를 해야지. 네. 뭐 그게 유니크한 답을 기대하지 마. 네네. 네, 이성규 감사합니다. 박사. 예, 지금 제가 마지막 결론, 그 글로벌 아노말리에 대한 결론을 제대로 지금 캐치를 못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 Y에 따라서 앰비규티가 생겨서 문제가 여전히 된다는 말씀이셨나요? 아니면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물론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 Y 디펜던스가 가능하냐, 페이즈가 나올 예,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그 페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거는 물론 제가 에타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필드 콘텐트가 주어지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지. 예, 페르미온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에타들이 쭉 더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드 콘텐트를 잘 잡든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거를 해야 되죠. 필드 콘텐트를 잘 잡아가지고 이 에타는 나오는 한이 있어도 에타는 괜찮아요. 이 페이즈가 문제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에타가 이븐 인티저가 되도록 콘텐트를 잡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 티어리는 퀀텀 티어리로 인컨시스턴트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아노말리하고 똑같아. 로컬 아노말리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이 아노말리 프리인 거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노말리 프리였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저걸 들어서, 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매시브 디락 포미원을 가지고 패스 인테그랄 정의할 때 파울리 빌라스 레귤레이터의 매스가 뭐 무한대로 가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데 따라서 시스템을 바꿔줬잖아요.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고요. 그거는 아예 티어리를 바꾼 거고. 예. 근데 네. 그냥 티어리를 매슬리스 디락 포미온이라고 그냥 매시브 디락 포미온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시스템이 아직 정확히 디파인된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예, 근데 그 레귤레이터 인포메이션까지 줘야지만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의가 됐는데 여기서도 그냥 바이 포미온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 시스템이 잘 디파인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 이 인포메이션을 예, 예, 패스 인테그랄 일부로 예, 생각을 하자. 예. 그게 이거야. 아, 이 상황이잖아. 왜냐하면 이건 피지컬한 거니까 거기선. 근데 여기서는 피지컬한 게 아니잖아. 인타이얼리 매스메티컬한 거잖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매스메티컬 센스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4차원에 살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레귤레이터는 아니지. 그러니까 앰비규어스티를 리프트하는 건데 그거를 뭐 나쁜 거를 없애주는 거는 똑같지만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레귤레이터라고 부르긴 좀 힘들 것 같아. 네. 마지막 있어요? 제가 가야 돼서. 없으면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있나요? 네. 예, 아까 글로벌 아노말리가 생기는 경우가 스트링 셀에서 나오는 모든 경우를 봤을 때 결국 4차원에서 SP인 경우 외에는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4차원에서는 SP고 예, 예, 5차원 가면은 또 소스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위튼이 85년, 86년 때 증명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의 슈퍼스트링 티어리는 이렇게 이 아노말리가 이런 종류의 아노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그때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퍼터버티브 아노말리가 다 캔슬한다는 조건을 써야만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논트리비얼한 계산이에요. 새로운 계산이야. 거기는 SP 티어리 없잖아. 10차원에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비테이셔널 아노말리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사라진 거지. 계산을 통해서. 당연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 3주씩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노트 잘 보시고, 뭐, 구체적인 게 질문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